네,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오늘 굉장히 춥죠? 네. 너무 추운데요. 네. 자, 요즘에 좀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상당히 유행한다 그러는데요. 이 노래처럼 단순한 기대가 아니고 정말 백세 인생이 실제로 가능해졌죠. 네. 예, 그런데 100세까지는 살게 됐는데 과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 힘들고 정말 가난하게 사느냐, 이 차이가 매우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 100세 인생, 우리가 예. 의료기술도 발달하고 그리고 건강관리도 함에 따라서 이제는 뭐 100세 인생이 뭐 예전에는 뭐 꿈의 어떤 그 기대 연령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충분히 100세까지도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노후 준비입니다. 오늘도 정말 날씨가 너무 춥지 않습니까? 네.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인데 이 100세 인생을 가더라도 노후 준비, 노후만 생각하면 마음은 또 얼어붙습니다. 영하의 날씨처럼 내려가는데요. 네. 말 그대로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입니다. 그래서 네. 제대로 노후 준비를 해야만 이 100세 인생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정말 100세 인생에 대해서 필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내용, 바로 노후 준비를 잘해라고 전해라. 바로 이 내용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노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중산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중산층, 중상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산층이라고 칭하는 이들은 어떤 계층이고 어느 생활에 가능한 정도로 포함을 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이번 그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중산층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생활을 그래도 여유 있게 아주 어디 풍족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렵지 않은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정도인데 한번 이걸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산층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31평 정도, 우리가 평수의 네. 기준 단위를 뭐 쓰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요. 네. 31평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이 중형급 이상 자가용을 소유하면서 이 하루에 커피 2잔은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점심 비용으로는 한 6,200원 정도를 또 지출할 수 있는 이 정도가 중산층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중산층일까요? 그러면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글쎄요, 뭐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연봉인지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네. 연봉도 중요하겠지만 가족 구성원도 적정한 수준이 돼야 되고요. 또 네. 어느 정도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담도 없어야 돼요. 말 그대로 하우스 푸어가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연령대가 되더라도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뿐만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계속 있어야 이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중산층이지만 노후,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과연 중산층 생활 유지가 가능할까? 소리 꽁꽁꽁, 발이 꽁꽁꽁 얼어붙습니다. 은퇴 자, 후가 그렇다면 은퇴 후에 중산층 정도의 수준에서의 그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럼 월 소득이 어느 정도 한 200 정도 있으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중산층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노인층의 중산층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연령대로 보시면 이제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국민들은, 시민들은 네. 중산층에서 예상되는 은퇴 후에 월 소득 과연 얼마 정도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보시게 되면은 월 소득인데 네. 월 소득이 50만 원 미만 정도가 되는 경우도 거의 16.6%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5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월 소득이 된다. 23.3%. 이 100만 원 이하, 글쎄요, 150만 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이 중산층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150만 원 월 소득 이하가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거의 10명 중에 이 6명에 가까운 정도가 이 150만 원 이하인데도 저도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이 중산층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산층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네. 적어도 그런 분들의 10분 중에서 4분 가까이는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더 이상 중산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를 만약에 받게 되면은 은퇴 후에 노령 인구에 그건 중산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중산층의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다. 뭐 그렇게 하루 커피 2잔 마시기가 힘드시다는 거죠. 한 잔만 먹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렇게 노후 대비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게 은퇴 이후에 월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고정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른바 까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노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노후 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부부가 노인이 됐을 때 2인 가구가 중산층이 되기 위한 경제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2인 가구 정말 노부부만이 살 경우에도 이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지적하고 분석한 바로는 이 소득이 적어도 이 140년만은 이상은 돼야 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풍족한 생활을 하려면 노부부가 적어도 월 한 400여만 원 가까이는 돼야 그 이전에 은퇴하기 이전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이 정도의 이 소득 적어도 이것보다는 좀 적더라도 네.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월 100만 원 미만 되는 경우가 10명 중에 중산층 4명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조차도 유지하시기가 매우 힘들다. 2인 가족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라고 하는 이 안정적인 생활에서 노후가 상당히 얼어붙는 그런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참 이게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받는 노인분들이 약 40% 정도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대비를 위해서 충분히 그 이전에 대비를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네.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자녀들에게 단순히 물려주실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이 은퇴 이후에 다른 일을 가질 수 있는지, 가질 수 없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전에 은퇴하는 시점까지 어떻게 좀 대비를 해 놓으실 수 있을지, 바로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퇴 후에 뭐 예상 월소득이 예를 들면 뭐 진짜 300, 400 정도 된다는 분들은 별 걱정이 크게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제 은퇴 후에 전적으로 연금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분들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상 연금액도 글쎄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가 보면 가장 최근에 그 인기 있었던 공전의 히트를 쳤던 케이블 TV 프로그램 중에 드라마 중에서 응답하라 1988이 있거든요. 네, 응팔이요. 보시게 되면은 서울의 도봉구 쌍문동의 이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가족으로 이루어진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대학을 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부모님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거든요. 네. 사실 자기들의 노후를 위한 대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비용이, 모든 이 금액이 또 수입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자식들을 위해서, 또 집안간 장만하기 위해서 다 쓰여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금액의 이 수준 자체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월등히 낮다는 것인데,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서 예, 좀 그러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은퇴 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 어느 정도 수준일까? 보시게 되면요, 이 없는 경우가 12.1%입니다. 연금에 아예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30만 원 미만이 19%. 월 30만 원 어디 쓰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월 100만 원 미만까지를 다 합해보면, 자, 화면으로 보시면 네모에 있는 박스인데요. 10명 중에 6명 가까이 56.9%는 100만 원 예상 금액이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두 2인 부부가 이 100만 원 정도를 받고서도 정상적인 중산층 정도의 생활이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힘들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연금 정도의 수준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덕선이 대학 보내랴. 그러면 보라 대학 보내랴. 네. 예. 응답하라 1988을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집안간 장만해서 나중에 또 결과적으로 보면 판교로 이사하기 위해서 종잣돈 분들아 노후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러다 보니까 연금액도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거의 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용돈 수준밖에 안 된다. 상당수가. 네. 이런 어떤 심각한 수준임을 지금 좀 서둘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서둘러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후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연금을 3중으로 준비를 하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노후 대비용으로 권장되는 3가지 연금 어떤 종류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이 있을 수가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 퇴직하게 되면은 퇴직금을 갖다가 일시불로 주는 경우들이 많지만 요즘에는 상당히 어떤 노후 생활의 안정적인 어떤 운영을 위해서 회사에서도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취사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기업이라든지 또 개인의 어떤 직장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네. 또 개인연금도 있거든요. 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금 3종 세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앞서 유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좀 먼저 좀 여쭤보죠. 네. 세계 지금 어떻습니까? 연금에 가입하고 계신지. 한 2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개 보십시오. 이거 보면 하나 정도를 네. 빠뜨리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많은 정보를 접하고 계시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과연 연금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이 연금이라는 게 들기 싫어서 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한 또 이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연금을 들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 경우가 7.5%나 되고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이 한 개만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35.6% 상당수고요. 그 다음에 2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42.9%.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연금 정도의 수준을 보면은 세 종류를 다 3중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 다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13.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를 빠뜨리게 되면은 은퇴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수준이 또 상당히 차이 날 수 있고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장호인 앵커께서는 연금 몇 개나 들고 계신지? 사실 저는 하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보시다시피 네. 지금 응팔 세대도 아닌데 우리 세대는 적극적으로 노후를 대비를 해줘야 되는 세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자녀들 문제 또 그러면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집 한 칸 장만하시다 보니까 정작 네. 본인들의 노후는 이렇게 꽁꽁 얼어붙는 줄도 모르고 네.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것인데 서둘러야 됩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네. 개인이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국가나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크나란 사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단순히 예. 연금으로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국민연금 문제도 저희들이 최근에 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문제도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용돈 수준의 차원을 넘어서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안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네. 최근에 뭐 정부가 내놓은 것이 이제 주택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주택을 어떻게 보면은 자금 원천으로 해서 서서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말 노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집마저 자식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고 여기 내어주고 저기 내어준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마저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또 직장 생활을 오래 한 경우에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어떤 연대의식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 사각지대의 시민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보다 더 국민연금이 또 국민연금이 아니면 다른 연금의 개혁을 통해서라도 좀 형평성 있게 꾸려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정부가 이런 어떤 종합적인 이 노후복지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예. 자칫 우리가 어느새 100세 인생, 어느새 90세 인생 이게 정말 오래 사는 것이 자칫 저는 원치는 않습니다만 고통스럽다고 전해라 이런 네. 이야기들 듣는 또 시점이 올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대비들이 좀 정부 차원에서도 또 네.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어쨌든 그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은퇴 후에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 목돈을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과연 얼마 정도의 목돈을 가질 수 있을지 또 시민들께 국민들께 여쭤봤는데요. 그 결과를 봤더니 참 어떻게 보면 좀 슬픕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돈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의 일종의 로또 복권 같은 파워볼이 수조 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면요. 은퇴 후에 돈이 하나도 없다. 17.2%입니다. 심각한 그리고 수준이네요. 이 5천만 원 미만이다. 5천만 원 미만 가지고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13.9%는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도 채 없다. 그리고 5천에서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14.8%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1억 미만인 거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은퇴 후에 무언가 자기의 제2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목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돈조차 없다. 이게 또 슬픈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목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식들이 또 사업자금 대달라. 자식들이
집안 집 장만하는데 보태달라 이래서는 네.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너무 주거 비용 또는 교육 비용에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칫 우리 노후의 어떤 이 견고한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은 네. 뭐 찡그리고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노후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에 준하는 그 노후 준비 대책 문제, 이 문제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앞으로 근시일 내에 다가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 그런 자료를 생각이 꼭 많이 들어요. 보여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네. 우리 시민들께서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가? 개인의 준비도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못 하고 없는 있다는데 것인데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지금. 그 결과를 보면 깜짝 놀라실 네. 겁니다. 예, 깜짝 놀라실래요. 보시게 되면은 이 중산층의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푸른색, 좀 짙은 색은 고소득층이고요. 중산층의 경우를 보면 왼쪽 그래프인데 대비하고 있다. 40%밖에 안 됩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응답이 절반 가까운 48.7%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목돈도 있고 여러 가지 노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한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노후 준비가 된다는 것이 62.9%. 그리고 26.7%는 아니오라고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그 중요한 허리, 바로 이 중산층이 노후 대비 부분에 있어서마저도 무너지고 있다. 이것은 실로 지금 저는 이게 우리가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 노후에 정말 풍찬 노숙의 그런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노후 준비 필요성을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글쎄 같습니다. 말이에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런데 그 기대만큼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이유를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큰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노후에 대한 어떤 준비라는 것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하나는 어떻게 이 연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금전적인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는 이게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은퇴 이후에도 또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네. 마련이 돼야 되고, 또는 이게 사회적인 어떤 보장제도, 사회 안전망을 갖추어서 사회가 또 본인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복지도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 일자리도 없다. 그리고 사회 안정망도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이 대비할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노후 대비 이전에 본인들이 더 그 시급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바로 네. 그런 문제들, 자식의 교육비 문제, 집장만 문제 또는 등등의 문제에 많은 비용들이 지출되다 보니까 정작 자신의 노후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못하는 상태가 네.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외국은 어떻습니까? 특히 네. 북유럽 쪽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자료 보여드리면서 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한국의 어떤 실질 은퇴 연령은 상당히 늦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어떤 사회 보장적인 그런 연금 제도라든지 어떤 2차적인 사회적인 네. 안정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퇴직하는 연령대가 길 수밖에 없는데, 보시게 되면 OECD 평균이 63세 정도만 되면은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우리 경우에는 71세까지는 돈을 벌어야 이제야 노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이 상태가 좋지 않은 멕시코와 거의 흡사하다는 것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쓰린 아픈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멕시코 다음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은퇴 연령 준비가 굉장히 늦은 편인데, 이렇게 100세 시대잖아요. 중산층의 노령화 인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개인, 사회, 정부는 좀 어떤 노력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노후에 충분한 금전적 대비가 될 수 있는 이 삼중 연금 전략을 써야 됩니다. 개인연금,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거고요. 사회에서는 이러한 어떤 노후 대비에 대한 환경 자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어떤 연대의식을 가지고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해줄 것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고, 정부는 이제는 더 이상 노후 복지에 대해서 눈 감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저처럼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저런 부분을 위해서도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노인을 위한 안전시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안전기금을 또 따로, 복지기금을 따로 마련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본인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노후복지 안전대책도 정부는 마련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100세 시대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잘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개인, 사회, 정부 모두의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신 내용은 100세 시대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배종찬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